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괜찮을까?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된 걸까? 저도 그렇습니다. 걱정이란 참 신기한 것이어서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옛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친구는 달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도 돌아보고 앞도 내다보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보다 수천 년 먼저 이 세상을 살다 간 동양의 현자들은 이 걱정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자께서는 73세까지 사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까지 사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순탄했을까요? 천만에요. 공자는 50대에 고향 노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14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상을 펼칠 곳을 찾았지만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렸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68세가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 안회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에게 세 가지 근심이 있으니 덕을 닦지 못할까 근심하고 학문을 익히지 못할까 근심하고 의로운 일을 들어도 행하지 못할까 근심한다. 그러나 가난과 지위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공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걱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하는 걱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식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쩌지?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이것은 이미 지나간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걱정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가?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가?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했는가?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80세 되신 분인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왜 이 일을 하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군. 아, 나도 아직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걱정입니다. 과거나 미래,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은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꾼입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남해에 임금숙, 북해에 임금홀, 중앙에 임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혼돈은 얼굴에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없었지만 숙과 홀을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숙과 홀이 의논했습니다. 혼돈이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데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게만 그것이 없으니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자. 그래서 매일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 7번째 구멍을 뚫어주자 혼돈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스러움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생명을 잃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이 자연스럽고 자식 걱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걱정을 없애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얼굴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의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나니 자신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자와 나비 중 무엇이 진짜인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분 짓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것은 기쁜 일, 저것은 슬픈 일, 이것은 있어야 할 것, 저것은 없어야 할 것.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걱정이라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이기만 할까?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멀리 유학을 갔는데 밤마다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걱정도 사랑이구나.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구나. 이 걱정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거구나.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걱정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장자는 말합니다. 물을 보라.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대로 담긴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된다. 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걱정이라는 그릇에 우리가 담긴다면 걱정의 모양이 되면 됩니다. 억지로 그릇을 깨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흐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그릇을 넘쳐 흘러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맹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심은 곡식이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매일 밭에 나가 싹들을 하나하나 잡아당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참 힘들었소. 싹들이 자라도록 도와주느라 말이오. 그의 아들이 급히 밭에 가보니 싹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것을 조장이라 하며 억지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싹을 자라게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여겨 김매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도우려다가 오히려 싹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다. 김매기를 하지 않는 것은 해롭지만 싹을 잡아당기는 것은 더욱 해롭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걱정에 적용해 볼까요? 걱정도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싹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랄 수도 시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걱정을 방치합니다. 에이,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술이나 한잔하자. 이것은 김매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이라는 잡초가 마음밭을 뒤덮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야 해. 이것은 싹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은 더 커지고 마음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인인지심이 있다. 남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느 날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합니다. 그 순간 누구나 깜짝 놀라며 아이를 구하려 합니다. 그 아이의 부모에게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걱정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미래를 참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는 말합니다. 키워라. 단 제대로 키워라.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손주를 돌봐드리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걱정됩니다.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을까? 이 할머니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밤낮으로 전화해서 밥은 먹였니? 숙제는 시켰니? 하며 며느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싹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말마다 손주를 만나 공원을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 걱정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사랑으로, 사랑은 행동으로 자라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이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와 싸웁니다. 걱정과도 싸우고 나이와도 싸우고 병과도 싸웁니다.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싸우지 마라. 물러서라.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어르신은 미칠 듯이 걱정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가족들은 어쩌지? 그러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 어르신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 나뭇잎과 같구나. 봄에 피어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구나.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거구나. 그날부터 이 어르신은 걱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매일을 귀하게 사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가족의 얼굴이 사랑스럽고 밥 한 끼가 감사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 어르신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노자의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나는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 무엇이 걱정되지? 아, 건강이 걱정되는구나. 왜 건강이 걱정될까? 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걱정을 따라가다 보면 걱정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닿으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우리 인생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노자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반자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왔다면 반드시 갑니다. 기쁨이 왔다가 가듯이 슬픔이 왔다가 가듯이 걱정도 왔다가 갑니다. 영원한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동양 현자들을 만났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제대로 걱정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걱정하라. 장자는 말했습니다. 걱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맹자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키워라. 그 걱정 속에서 진짜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한 행동으로 키워라. 노자는 말했습니다. 걱정도 지나간다.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라. 제가 얼마 전 한 할머니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85세 되신 분입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이 걱정이었고, 중년에는 자식이 걱정이었고, 노년에는 병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걱정들이 모두 쓸데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고, 걱정했기에 자식들을 더 사랑했고, 걱정했기에 건강을 더 챙겼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손님이 오셨구나. 차나 한 잔 대접해드리자.
그러면 걱정도 얼마 있다가 돌아갑니다. 제 인생에서 걱정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텅 빈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걱정도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다만 이 동반자와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걱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반대로 걱정을 밀어내려고만 하면 춤은 멈춥니다. 대신 걱정의 리듬을 느끼고 그 리듬에 맞춰 우리도 움직이면 어떨까요? 때로는 걱정과 함께 느리게 움직이고, 때로는 걱정을 살짝 돌려 세우고, 때로는 걱정과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우실 때 어김없이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서 오세요.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차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 춤을 출 겁니다.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까? 어떤 작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제의 걱정은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노인이 살았습니다. 두 분 모두 80세가 넘었고 건강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매일 걱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래서 늘 우울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도 걱정했습니다. 똑같은 걱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걱정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햇살을 느끼고 있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1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걱정과 불평 속에서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를 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늘 이웃들이 모였고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걱정은 있었지만 그 걱정에 삶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세월이 흐르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걱정과 함께 춤을 출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걱정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 속에서 보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도 그 나이에 이르렀거나 가까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웃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이 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 정말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창밖의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이웃과 나누는 인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걱정은 손님입니다.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걱정이라는 손님보다 사랑이라는 주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햇살틈 실버 시대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